최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일본 전범기업 투자 문제를 책임 투자 원칙에 따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당장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제한할 경우 일본도 비슷한 방법으로 맞대응할 수 있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는 이 주제로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면 1번, 제한해야 한다면 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호 사무국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분 입장부터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 교수님은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정치, 경제, 외교처럼 층위가 다른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한번 좀 복귀해 보면은 정치에서 빚어진 갈등이죠. 이것이 이제 외교 문제가 되고요. 이게 바로 또 경제 문제가 돼 갖고 현재 부품, 소재 쪽에 좀 불똥 튄 거 아닙니까? 네. 실물 쪽인데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이제 일본에 대한 투자까지도 이거를 영향을 갖다 이제 주겠다 하면은 금융까지도 전선이 확대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파이트 리스트가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세계 품목 뭐 다 아시잖아요. 보면은 이제 반도체하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 중에서 한 개 품목의 수입을 뭐 허가를 했어요. 그래갖고 조금 숨 고르는 그런 이제 차원인데 만약에 우리 나름대로 강공책을 또 모색한다면은 사실은 숨 고르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고요. 그리고 좀 길게 볼 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별로 손에 가진 게 없어요. 1.3대 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1.3조를 투자를 했고 거꾸로 우리가 7조를 투자를 받았어요, 지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글쎄 뭐 그렇게 좀 유리한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치, 경제, 외교, 층위가 다른 문제는 좀 우리가 좀 분리해서 좀 성숙하게 접근하자. 저도 그래 보면은 뭐 일본 뭐 전범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 회수하겠다 하면 쾌도난마 좋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쾌도난마식으로 하루만 뭐 이렇게 좀 쓸어내리고 그 다음에 뭐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문제인데 제3국 유력한 제3국의 어떤 이제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네. 우리가 뭐 죄송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세계 여론이 한국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이걸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합시다. 네. 네. 사무국장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네, 그 교수님께서 정치, 외교,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원론적으로 첫 번째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게 뒤섞여서 경제 전쟁이든 외교 전쟁이든 정치 전쟁이든 이거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실적인 논리를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요. 결국은 정치의 문제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외교 문제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들 2,200만 명이 가입되어 있는 공적연기금입니다. 세계 3위의 규모고요. 또 이러한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그 기금이, 그 연금이 일제강점기 시대 때 거의 700만 명, 800만 가까운 우리 국민들을 강제 노동에 했지 않습니까? 네, 강제징용했었죠. 예, 징용을 해서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 착취를 하고 또 손해배상 부분까지도 하지 않는 이런 어떤 부분에 이르는 거거든요. 네. 이랬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감정, 국민의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국민의 정서는 분명히 이해돼야 된다고 생각드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 배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 정서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납득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어떤 국민의 요구를 받아서 뭐 김강수 의원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서 뭐 국민연금법에 어떤 투자 제한을 하는 그 전범기업 투자 제한하는 이런 어떤 법을 발의를 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투자공사 KIC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했다는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실제로 투자 국부펀드인데 국부펀드도 우리가 투자했는데 그 김경험 의원 같은 경우도 한국투자공사 법을 개정안을 내서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명문화시키는 이런 법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법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거, 그렇게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범 기업에 대해서 투자 배제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다른 연기금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 네. 그 수단의 다르프 학살이 있습니다. 다르프 사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의 수십만 명의 어떤 그 사람이 학살되고 네. 피해를 봤던 부분인데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기업들을 캘퍼스라든지 다른 대부분 공적연금들이 투자를 배제했습니다. 네네. 이런 전쟁 범죄에 관련돼서 하는 우리나라의 그 현대자동차하고 중국이 합작해서 만든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동풍 자동차라고 있는데 그 동풍 자동차도 그런 다르프 학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확인되면서 네. 2011년도에 투자가 배제된 바가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네. 경우는 국장님 그 자세한 얘기를 좀 나중에 좀 네.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국민 정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경제사회에 대해서 분리는 동의를 하지만 일단 현실은 뒤섞여 있다는 걸 어쨌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투자 배제에 대해서는 네네. 분명히 신중한 접근이 네네.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는 그 갖고 내용은 있습니다. 다시 또 좀 네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기존에 우리 국민연금이 일본의 전범 기업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그 현황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좀 짚어볼까요? 네. 투자 지금 네. 현황도 네, 있을 지금 김광수 의원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예. 네. 2018년 기준으로 전범 기업 75개에 1조 2,300억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네. 물론 주식 투자로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 투자 대비 그러니까 1.1% 우리나라 해외 주식 투자 대비 1.1%를 전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투자공사 쪽에 도 마찬가지로 김경업 의원실에서 46개 기업에 4,634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 투자 중에서 일본 투자 금액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해외 국민연금. 투자 해외 투자 내에서 일본 투자 금액 비중이요. 예. 해외 투자 내에서 일본 투자 쪽은 2018년 기준으로 네. 192조가 이제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고 네네. 있는데 그 중에 12% 정도를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요.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예. 교수님, 그러면 지금 보면 뭐 연간 한 1조 원 넘는 금액이 일본의 이제 전범 기업 쪽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계속 투자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수익을 올려왔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관례처럼 이렇게 했던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수익은 올려왔더라고요 보면 과거에. 그러고 여태까지 보면 이제 중립적으로 이게 이제 불거진 문제는 이제 최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일본의 어떤 비중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일본의 비중, 예를 들어서 일본의 비중이 10%면은 예. 10% 정도의 안팎의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을 100으로 놓고 전범 기업의 어떤 이제 비중도 결국은 일본 내에서 전범 기업의 비중에 따라서 거의 이렇게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립적으로 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전범 기업이라는 걸 어떤 이제 이걸 프레임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좀 투자를 제한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아주 최근이죠. 그러니까 이제 파이트 리스트가 배제되고 나서 그다음에 나온 이제 그런 이제 여론의 일단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그 사실 저도 그래 보면 아까 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좀 그 감성으로 접근을 하는 게 사실은 좀 우리가 좀 한계가 있어요 보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을 이제 불끈지게 하고 이게 뭔가 도대체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냥 뭐 좀 쾌도난만식에 접근을 하면은 가슴을 이제 쓸어내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를 보자는 거죠. 지금 이제 금방 말씀한 대로 일본 기업이 2018년도 한국에 대해서 사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숫자를 정확히 비교해 드리면은 우리가 일본에 1.3조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주식으로. 네. 근데 일본은 우리의 7조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어요. 7조요? 예, 그러니까 1.3 대 7 정도의 어떤 비중인데 그런 이제 그 상대적인 또 이제 비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일본 거를 뺀다 하면 일본은 그대로 우리 걸 갖고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이렇게 서로 에스컬레이트가 된다고 그러죠,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팔면은 일본은 우리가 가진 거에 6배 정도를 팔 거고 그러면 지금 주식 시장이 잘 돌아갑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뭐 주가 떨어지죠. 지금 더군다나 원화 가치가 평가되는 거를 보면서 평가가 낮아질 걸 생각하니까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 부채질을 하는 거죠. 그럼 일본한테 우리 거 팔아라 실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빠져나가는데 거기다 더 팔아라 한국에 대한 물건을 이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범 기업인데 보면 이거는 과거의 히스토리예요, 사실이요. 아까 이제 그 우리 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풍산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아프리카 내전 이거는 현재 정치 이슈고요. 우리는 과거의 어떤 과거의 기억입니다. 과거의 히스토리컬 어떤 팩트가 되는 거죠. 그거를 다시 소급을 해서 그러니까 전범 기업이니까 우리가 투자를 안 하겠다 하는 거는 국제사회를 설득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럼 항상 과거에 살 거냐? 그러면 과거, 그러면 앞으로, 현재, 미래는 없다는 거죠, 보면요.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의원들, 저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데, 솔직히. 이게 뭐 경쟁적으로 좀 또 입법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무슨 의원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보면요. 그러면 지금 1945년도 이전에 그런 어떤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해서 그거를 토대로 현재로 다시 끌고 와서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딜 투자하죠? 그럼 일본을 빼자고요. 그러면은 그걸 하지 말까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뭐냐면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쪽에서 수익률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디가 좋은가는 수익률을 보는 것이 맞지. 과거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가 하는 거를 보고 수익률을 보지 않는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신중하자는 거죠. 네. 캐도는 아마 저도 원해요. 그다음에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네.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9296님이 감성팔이 그만해야죠라고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0075님 1번 그러니까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서 유지해야 된다. 경제와 과거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끝자리 조동 올려주셨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예. 입장으로 문자를 주셨고요. 예. 0130님은 또 1번 유지해야 된다고 하셨고 수익률이 우선이지 만약 전범기업 주식이 올라가서 우리가 손해만 볼 수도 있다라고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자리 2882님이 1번 전범기업 투자에 대해서 유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올려주셨는데 일반 국민이 일본을 때리는 것은 기분이 좋지만 정부가 나서서 일본과 대립하는 것에는 정말 반대합니다. 청와대 정말 문제 있습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6998님은 처음부터 투자하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문자를 또 주셨고요. 3번 없는 없는 옵션을 번호인데 2번을 올려주셨어요. 아마 좀 착각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네, 3번이 아예 없는 아예 옵션. 다른 의견을 예, 주신 거군요. 예, 예. 1번도 2번도 아니다라는 네. 입장을 주신 거고 2827님은 일본 전범기업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투자를 좀 제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돈을 우리나라 어려운 중소기업에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뭐 다양한 의견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뭐 끝자리 0598님은 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2번 올려주셨는데, 자 저희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또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유지한다라면 1번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한해야 한다라면은 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예. 사실 뭐 지금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 중에 아까 뭐 교수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수익률이 우선이 돼야지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어느 정도 받는지가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데이터가? 뭐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작년에 사실은 전범기업들의 수익률이 떨어졌다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건 작년에 글로벌적인 현상으로 다 떨어진 거거든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좀 네네. 침체를 했기 특정해서 때문에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다 말씀이신 떨어진 거죠? 거고요. 작년에 또 국민연금이 뭐 마이너스 수익을 얻은 것도 바로 네네. 그런 차원이고요. 오히려 이제 뭐 GPIF라든지 일본의 그쪽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차원보다는 아까 이제 수익률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수익률 차원이라 한다면 더 ESG를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책임 투자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회 책임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유지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거든요. 즉 만약 전범 기업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인권과 노동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에서 소셜 문제고 그 중에 소셜 문제 중에서도 인권과 노동의 문제거든요. 이 인권과 노동의 부분에서 보편적인 인권 노동에서 그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거 일이든 현재 일이든 이것이 소환돼서 리스크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기업에. 그럼 리스크 작용한다면 만약 국민연금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리스크를 작용해서 매출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명성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경우에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전범 기업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럼 그겁니다. 대표적으로 미쓰비시 같은 대표적인 전범 기업 투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를 했어야 된다라는 맥하고 좀 같이 상통하는 건가요? 처음부터 사실은 뭐 안 했으면 좋은데 예.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연못 속의 고래라는 것처럼 표현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굉장히 많은 기금이 굉장히 비대해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분산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각 국가별로 분산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냥 아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지수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그래서 뭐 기금 뭐 일본에 막 증가가 됐다는 개념이 국민연금 결정이 증가되겠다기보다는요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서 저절로 증가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네. 교수님 하실 말씀. 좀 다른 얘기 좀 예. 해볼까요? 뭐 상대방하고 이제 의견이 이제 같은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는데 전범 기업의 그 정의 또는 범위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 2012년도에 그걸 정했던데 299개를 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쟁 중이면은 뭐 큰 기업들이 왜 동원이 안 됐겠습니까? 바꿔 말하면은 그 당시에 일본 기업 대부분이 우리가 보는 전범 기업으로 분류가 된 거고요. 도요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사실 철강, 예. 기본적으로 299개에 안 들어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요. 예? 글로벌 기업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은 당연히 정의상 전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럼 일본하고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 논리라면은. 그다음에 자꾸만 좀 우리 ESG를 얘기하는데 이것도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게요. ESG는 사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 거지 ESG를 따라서 하는 거 좀 달라요. 참고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는 우리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인권 얘기하셨지만은 원래 뭐냐면 최근에 아동의 어떤 이제 그 인권 착취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동의 근로를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인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지금 어느 나라라고 과거 역사적 사실을 그거를 지금 소급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네 그런 얘기예요. 우리끼리 설득하고 우리끼리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떠나서 우리와 일본을 떠나서 제3의 유력 국가한테 우리가 설득할 수 있냐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지 않은다면 얼마나 편합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래서 한일 간에 충돌되는 문제 이거를 한일을 제외한 제3의 유력 국가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항상 그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지. 우리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범 말이 얼마나 그럽니까? 전범이에요. 전쟁 범죄예요. 그러면 그 당시 일본에서 전범 기업이 아닌 기업이 어디 있겠어요? 299개예요. 그럼 299개 전부 다 일본 기업이죠. 그럼 일본은 거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외교적으로 지금 뭐 유지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거래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어떤 이득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감성팔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요. 쾌도난마 그건 하루에 하루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교수님 그 다른 나라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뭐 노르웨이나 이런 곳에서도 인권 침해 논란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은 네. 투자를 안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제한하는 경우도 과거하고는 있고. 분리를 과거하고 해야 그러니까 된다고.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예컨대 보면 내전을 할 때 무기를 판다든지 뭐 지뢰를 만든다든지 또는 담배를 만든 기업이라든지 또는 아동의 노동을 착취하는 네.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 제한을 네. 해요. 그렇죠. 그거는 현재 이슈예요. 현재 이슈. 우리는 뭐냐면 과거에 지금 지나간 사실은 어떻게 얘기에 보면은 대해서. 우리 선조들, 우리 선배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지금 세대들이 그거를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간은 구분하자고요, 지금요. 그거 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예. 다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리스크적인 그렇죠. 관리 차원에서 예, 그런 어떤 말씀하신 차원을 거죠. 좀 갖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로 소급된다는 개념이 이것이 문제는 소급됐을 경우에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소급됐을 경우는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현재의 리스크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재의 리스크를 보자는 거죠. 과거의 문제지만 어차피 문제가 제기되면 이것이 현재에서 계속적으로 담론화되고 여러 가지 뭐 전파되고 SNS 통해 전파되면 이것이 하나의 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저희가 그냥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으로 보자는 거고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민연금이 최근 뭐 스트레스 코드 도입됐기 때문에 실제로 뭐 투자 배제하기 전에 그 미쓰비시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한테 레터를 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국민에서는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성의 있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달라.
우린 주주로서 묻는다. 우리 한국 기업 묻는 게 아니라 주주로서 묻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있는데 이걸 다 제껴두고 투자 배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활동들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과정인 거고요. 예. 근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번 확실하게 하자고요. 리스크를 갖다 키웠어요. 매니지먼트 있는 리스크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거지. 리스크를 새로 만들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 간에는 사과할 수 있어요. 또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국가 밑에는 기업들 간에 또 사과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안 해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국가가 있고 국가 밑에 있는 모든 기업, 모든 국민들이 일일이 하나씩 사과하고 과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전부 다 모아서 정치 문제화하고 외교 문제화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1965년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국가 간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에 대해서 레터를 보내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다면은 경제는 굴러가질 않죠. 그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상식적인. 네네. 어떻게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싫으면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당신이 아직도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이 부진하다, 미진하다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정부와 일본에 정부는 있는 가능해도, 그런 기업마다마다 전범 기업 쫓아다니면서 당신 그럴 수는 의향이 없다 뭐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걸 왜 물어보냐? 물어볼 권리가 있냐?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뭐 어찌됐든 두 분이 조금 방법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금 운용 자체는 수익률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좀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국민연금 투자 기금 운용 위해서 하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사장이 전범기업 투자 제한에 대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 사무국장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이 사장이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독립성 훼손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조직도를 보시면 국민조직도에 기획이사가 있고요. 연금이사가 있고 복지이사가 있고 기금이사가 있습니다. 네. 기금이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입니다. 네. 그 본부장 밑에 기금운용 본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으로요. 그럼 기금이사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본적으로 큰 방향 틀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기금의 운용부터 시작해서 물론 최고의사 결정기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네네. 20명 구성된 그가 최고의사 결정기구인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기금 관리는 첫 번째 수장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투자 배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일리가 있고요. 동의되지만은 좀 우리가 국민연금이 누구 돈이죠? 누구 돈? 국민 돈이죠. 국민 돈이에요. 공무원 돈 아닙니다. 지금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뭘 요구하죠? 독립성과 전문성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독립성이 뭡니까? 어디로부터 독립하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성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끌려다녀 갑자기 튀어나온 의제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보면 이것이 그야말로 파이트 리스트 전에부터 의제가 됐으면은 맞아요. 하지만은 최근에 팩트를 짚어보자고요. 파이터 리스트 배제되고 나서 그 다음에 갑자기 돌출된 변수에 아까 말씀한 데 그런 정도의 어떤 여당 의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돌출된 거고 영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요. 그렇다면 독립성과 전문성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성이 훼손됐다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 돈이냐 그러냐? 누구 돈이냐? 국가 돈입니까 이게 지금? 예, 팩트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미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기 전부터 작년 10월 달에도 이미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에 대한 논의가 됐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논의가 됐던 거고요. 이미 그 전부터 전범 기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간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그분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독립성이라고 하실 때 물론 정치 권력 독립, 경제 권력 독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기금운용본부는 누구의 통제를 받는가? 아무 통제 받지 않는 것인가? 독립된 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의 통제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독립성을 침해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요거를 알겠습니다. 뭐 워낙 좀 치열한 이슈다 네, 보니까 네. 두 분 말씀이 다 논리적이고 지금 뭐 어떻게 입장을 좀 가리기 힘든데 아마 네.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만 봐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몇 네.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투표 결과까지도 소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끝자리 네, 말씀해 주시죠. 0777님이 2번, 그러니까 제한해야 된다. 아베를 모르시는군요. 네, 아베를 모르시는군요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또 0172님은 국민연금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고 조 교수님 말씀대로 문자를 좀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9304님이 1번 유지해야 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또 4155님 2번 문자를 주시면서 전범기업에 투자 안 해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3618님이 국가이익, 일본 말고도 이익 낼 수 있는 투자 기업이 많다. 하필이면 전범 기업이냐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8043님 만약 나치 기업이 아직도 있고 수익률이 좋다면 거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감성과는 또 다른 부분이죠. 이건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그리고 뭐 그밖에 치열하네요, 끝자리 문자도. 2029님이 미래 수익률을 위해서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문자 결과를 좀 집계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국민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 유지해야 된다 1번의 의견을 올려주신 분이 51% 그리고 제한해야 한다 2번이 49%로 최종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예. 뭐 2%포인트 차이니까 사실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와 관련해 이종호 사무국장 또 조동근 명예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